오늘의 보인다 시간을 판매하는 펍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의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사실은 좀 망했습니다. 연극. 보통 우리 주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테이블이 있으면 음식을 주잖아요. 네. 이모 저기 저 몇 번 테이블에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나요? 아, 그게 사실은 네, 돈이 보인다의 스피노프 보인다입니다. 특별함을 무기로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시간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서 맛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의 보인다 시간을 판매하는 펍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비스트로 인타임의 김운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역으로는 사당역 11번 출구 쪽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홍보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비스트로 인타임을 운영하고 있는 김운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게 딱 들어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을 형성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도 시계 태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메뉴판도 특이하게 우리 방학 때 많이 썼던 일과 계획표처럼 생겼는데 네. 어떤 컨셉이죠? 비스트로 인타임? 이거는 저 개똥 철학인데, 예전부터 저는 제가 매일같이 일하는 시간이 네.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철학이었거든요. 네네. 그 시간들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시스템일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 인타임이고요. 그래서 인타임은 손님이 계시는 시간을 주문하면 그 시간 안에선 최대한 맛있는 음식들을 부족함 없이 술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음식에 대한 메뉴판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메뉴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는 선택을 3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네. 옐로우 타임, 그린 타임, 그리고 블루 타임 이렇게 3가지가 네. 있고요. 옐로우 타임은 저희는 이제 일상의 시간을 즐기시라는 의미고요. 뭐 퇴근 후에 간단하게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1시간이면은 4가지 요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4가지 요리가 나오기 전에 오시자마자 웰컴 푸드라고 해서 선담 접시가 나갑니다. 그러면 가지수로 치면 1시간이면 벌써 7가지 음식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소주, 맥주, 음료까지 무제한으로 드시는 게 옐로우 타임입니다. 사실 술값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술값을 무료로, 네. 그 부분이 좀 놀라운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일단 메뉴 계속해서 옐로우 있고 또 다음 네. 뭐가 있죠? 그 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이 요리는 웰컴 푸드랑 1시간에 4가지씩 진행이 됩니다. 요리에 이제 술을 소주, 맥주, 그리고 와인, 하이볼까지 마시면서 조금은 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있고요. 나에게 특별함을 네, 선물해주는 맞습니다. 시간이 될 수 네. 있도록. 그리고 이제 블루 타임은 제가 특별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정했는데요. 요건 이제 아까 정해놓은 요리 외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셰프 특선 요리가 나옵니다. 그건 보통은 스테이크류들이 1시간에 한 번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이제 소주, 맥주, 와인, 하이볼에다가 위스키, 진, 데킬라. 여기까지도 다 무료로 계속 드실 수 음식도 있어요. 특별하지만 술도 조금 고가의 좀 특별한 술들을 내어주시는 게 그 타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잖아요. 네. 뭐 특허라던가 혹은 주변에서 따라할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으신가요? 사실 특허를 알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BM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뭐 IT나 이런 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누군가가 따라한다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너무 효율적이고 손님들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요즘에 아이와 함께 음식점들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아이들은 똑같이 요금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단 주류를 마실 수 없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돈을 아이한테까지 벌고 싶진 않다. 어른들한테 벌겠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만 4세까지는 아예 무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취학 아동들까지는 1분당 100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는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코로나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 소비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뭐 11시, 12시면 다 집에 가는 어쩔 수 없이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회전 엄청 신경 쓰게 돼요. 그쵸. 그 시간 안에 이제 돈을 못 벌면은 네. 그 테이블 회전을 신경 쓴다는 건 사실은 손님이 나갈 구조를 찾는다는 그쵸. 것과 똑같잖아요. 네네. 그건 좋은 가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나갈 구조를 찾는다는 건 나가면서 손님은 뭔가 쫓겨난 듯한 느낌이 들 거고.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치페이 문화? 그렇죠. 이런 게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심지어 뭐 100원 하나, 10원 하나까지 딱 나눠서. 맞아요. 서로 요즘 왜냐면 그렇게 어플도 하니까요. 그런 기능들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화죠. 좋은 문화인데 단점이 뭐냐면 회비를 걷었어.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시켜도 되나? 그쵸.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먹는 애들도 있을 건데 이거 비싼데 회비 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찜찜하죠, 찜찜하게 뭔가.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찰나에 그 다시 보기를 보다가 인터넷 영화를 보게 됐어요. 시간이 모든 가치를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하면 사람의 목숨이 네. 끌어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사고 팔기도 맞아요.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면 되겠다. 네. 그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이 서로 소중해지면 되겠다. 그래서 손님의 소중을 최대한 소중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돈으로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타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셰프님들의 업력도 시간으로 다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시간을 표현했는데 그게 조금 곤란한 게 시간을 표현하니까 업데이트 너무 자주 해야 돼. 당장 내일도 달라지니까. 그렇죠. 하루 24시간씩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한 3개월 안 했더니 또 시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요건 약간 엉뚱한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 주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테이블이 있으면 음식을 주잖아요. 네. 이모 저기 저 몇 번 테이블에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나요? 그게 사실은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인타임 작은 어플이지만 어플을 하나 개발해서 이 안에서 시간을 서로 주고받고 그걸 저희랑 게임을 통해서도 읽기도 하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트가 설치됐다. 그럼 손님들끼리 다트 게임에서 시간을 주고받고 시간을 선물로 걸고. 네, 맞아요. 그런 걸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또 어플이라는 게 한번 제작하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렇죠. 혹시 누가 투자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중요한 게 또 재고 관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장사가 안 되면 재고가 좀 쌓이게 될 텐데 그런 건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희 브랜드의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요. 메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감자탕집이면 감자탕 할 그쵸. 재료를 이만큼 맥시멈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안 팔리면 이게 로스가 나는 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면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료 이게 로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연극을 조금 하셨다가 했기 네. 때문에 영화에서 그런 발상을 얻지 않았나 싶은데 연극하실 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의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사실은 좀 망했습니다. 연극 어느 시기에 왜 망하셨죠?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연이 하고 싶어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됐어요. 원래 집은 부산이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예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뭉쳐서 극단을 차리게 되고, 네. 제법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욕심을 부리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 세월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단체 관람 같은 게 막히고 뭐하고 하면서, 순식간에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신혼 6개월 차? 결혼한 이후에 그런 타격을 입었으면 좀 맞아요. 데미지가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돈적인 것보다는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 소비가, 이 문화예술이라는 건 먹고, 자고, 입고, 네. 그러고도 남으면 하는 마지막에.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 제일 첫 번째 거 할래. 하필 그 먹고를 선택하려면 그래도 내가 음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셨을까요? 그게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공연을 그만두고 처음 간 직장이 세종여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팀을 맡아서 일하게 됐었어요. 네네. 팀장으로 일하게 됐었는데 역시나 또 거기서도 첫 문제가 먹는 거더라고요. 먹는 것에서부터 그 나라의 문화들이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직원들로 만난 친구들 중에 셰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디자이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한 3년 동안 그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약간 만국기처럼 각국의 요리 준비하신 이유도 거기서 파생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주력이 되는 국가의 요리가 혹시 있나요? 전부 다? 가장 주력이 되는 그는 사실 양식이긴 해요. 원래 양식집을 오래 했었고, 저희가. 양식 베이스의 집을 오래 했었고, 양식을 전공한 친구가 있고, 한식을 오래 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일식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 세 가지가 제일 강점인데, 근데 신기한 건 저희 가게의 지금 시그니처 메뉴는 동파육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 얘기해도 괜찮죠?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동파육이 한 5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파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근데 마침 저희가 동파육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저희 동파육은 일반 동파육이랑 달라요. 아까 중식이긴 한데, 사실은 소스가 양식 베이스의 소스고, 무엇보다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메뉴가 굉장히 많고 시간마다 다른 메뉴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메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 메뉴판이 이렇게 화면에 떠 있거든요. 오늘의 타임다인이라고 해서 쭉 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상 물음표가 못해도 하나 아니면 많을 때 4개까지가 떠요. 그게 셰프들이 매일 연구한 요리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 연구는 출발이 이제 식재료일 때도 있고요. 유행하는 식재료가 생겼다. 제철 이런 거. 제철 식재료나 유행하는 식재료 이런 게 생기면 그 재료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이번에 동파육처럼 우리 미리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하고 있지 않았었어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저희 식의 어떤 동파육을 냈었을 거예요. 제철도 따르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트렌드도 따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군요. 그 물음표 요리가 나갔을 때 손님들 반응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재밌죠. 일단 물음표라고 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만족스러운 요리가 나오면 이걸 메뉴에 해달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저희 제일 인기 없는 메뉴랑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메뉴판에는 매일 점점 더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죠. 딱 강한 놈만 남겠네요. 그 역으로 약간 가장 빨리 탈락했던 메뉴 있습니까? 가장 그 제가 만든 메뉴인데 하필 또 대표님께서 만든 핫도그 샐러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핫도그 샐러드요? 말 그대로 그 샐러드 위에 미니 핫도그를 튀겨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휘핑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케찹을 넣은 휘핑크림을 쏘았죠. 엄청 이쁩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런가요? 맛의 조화가 없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거 반대로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메뉴도 있었어요. 쏠모르네. 쏠모르네라는 메뉴가 나오자마자,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자미 요리예요. 가자미 요리요? 가자미 요리인데 그 밑에 깔리는 게 저희는 이제 당근 퓨레를 써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생선이랑 같이 먹으니까 당근 퓨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당근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당근은 못 드시는 분들도 당근인지 모르고 다 드세요. 굉장한 메뉴네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요리가 많네요. 저는 시간을 판매한다 그래서 그 컨셉만 신기할 줄 알았는데 요리도 거의 못지않게 굉장히 신기한 요리를 많이 연구하시고 내놓으시고 하시는데 그 매번 이렇게 메뉴를 연구하고 내놓으시려면 아무래도 직원 셰프님들과의 화합,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다투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엉뚱한 포인트인데 노래방도 시간 서비스를 간혹 주잖아요. 그런 서비스 개념도 있을까요? 서비스 개념들은